이번 랭컬 스터디에는 다소 자극적인 공포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임산부, 영유아들은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시하! 버추럴 크리에이터 시합니다. 푹푹 찌는 더위 견디기 참 힘드시죠?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냉면, 이열치열 같은 걸로 더위를 이겨내긴 하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오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남양 특집으로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냥 귀신이 나오거나 무서운 경험을 다룬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로 검증된 한자 속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랭컬 스터디를 다 보시게 되면 앞으로는 한자들을 접하기 두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다행행, 행복의 그 행자입니다. 일본어로는 행복이란 뜻의 시아와세, 다행이란 뜻의 사이와이가 있죠. 근데 이 한자의 유래는 뭔가 다릅니다. 벽에 고정시킨 수갑, 이걸 본뜬 글자입니다. 수갑과 행복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한자를 만들었던 당시를 생각해보자고요. 그때 당시 형벌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잔혹했죠. 목을 베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심지어 태워 죽이고 끓여 죽이고 튀겨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수갑을 채우는 건 가장 약한 형벌이었습니다. 체포하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범인을 잡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범인 역시 가장 약한 벌을 받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백성민, 보통 국민이나 시민 같은 단어에 꼭 들어가는 한자죠. 백성, 보통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한자는 송곳으로 눈을 찌르는 모습을 본뜬 한자입니다. 사실 이 한자의 원리 의미는 노예였습니다. 고대 중국에선 노예의 왼쪽 눈을 송곳으로 찔러 실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저항하거나 멀리 도망가지 못했으니까요. 사실 이것과 똑같은 유래를 가진 한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아이동. 방금 전에 백성민자가 눈과 송곳만 보여준 글자였다면 아이동자는 무릎이 꿇린 노예와 송곳으로 눈을 찌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제가 흘리고 있는 이 피눈물이 바로 그 노예들의 피눈물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들도 백성민자와 아이동자처럼 한쪽 눈이 먼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매우 끔찍합니다. 고을현, 주로 일본의 도도부현, 행정구역을 나타낼 때 이 고을현자를 씁니다. 지바갱, 아이치갱, 후쿠오카갱처럼 말이죠. 이걸 한국식 정자체로 바꿔보죠. 오른쪽에 뭔가가 더 들어갔죠. 이 한자는 나무에 목을 매단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원래는 매달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대시대 땐 죄인의 목을 친 뒤에 그 목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처럼 죄를 짓지 말라는 일종의 정신교육 또는 다른 차원의 PTSD였죠. 나무에 매단 목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면 그곳은 분명 마을, 고을이었을 겁니다. 나중엔 시간이 지나면서 고을이란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뜻인 매달다는 고을 현자 아래에 마음 심자를 더해 매달 현자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질취, 일본어로 하면 가지다라는 뜻의 토르가 있겠죠. 물건을 챙겨가거나 빼앗거나 뽑는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사실 이 한자는
귀를 잘라내 손에 쥔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귀 이에 손을 본따서 만든 또 우자를 합친 글자입니다. 아주 먼 옛날 전쟁에서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귀 한쪽을 베어서 가져갔고 그 귀의 수만큼 포상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왜군들이 수많은 조선의 백성을 학살한 뒤 코와 귀를 잘라 만들어낸 귀무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일본 교토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무서운 한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유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자라는 말 자체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자, 한나라에서 만든 글자입니다. 고대 중국의 한나라에선 이 같은 잔인한 일들이 빌비재했고 이것이 글자에도 반영이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숭고한 목숨들이 희생되며 만들어진 지금의 한자, 무서움을 넘어 뭔가 마음이 착잡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다음 시간엔 전혀 무섭지 않은 평소대로의 랭컬 스터디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